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고양이를 믿은 생쥐 같이 볼까요? 아이고, 고양이는 생쥐를 잡아먹는 동물인데요. 고양이를 믿었다네요. 와, 양귀비꽃이 피어 있습니다. 넓은 초원에 엄마쥐와 아귀쥐들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엄마쥐가 코를 킁킁대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이쿠, 또 스컹크 녀석이 냄새를 풍겼나 보네. 엄마쥐는 스컹크가 뿜어내는 독한 냄새가 너무너무 싫었죠. 엄마쥐가 밖을 내다보니 스컹크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엄마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른 하늘을 보자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엄마쥐가 꼬리로 아귀쥐들의 코를 간지럽혔어요. 아귀쥐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코를 움켜쥐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얘들아, 이 독한 냄새가 어제 엄마가 알려준 스컹크의 방귀 냄새란다. 그래요? 어제 아귀쥐들은 엄마쥐에게 스컹크에 대해 공부했어요. 아침 먹고 나서 엄마쥐는 아귀쥐들을 데리고 집 근처 들판으로 나갔죠. 얘들아, 오늘은 우리 주위에 사는 적들에 대해 공부하자꾸나. 엄마쥐는 말똥가리라는 새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말똥가리는 하늘을 빙빙 날다가 먹잇감이 보이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챈단다. 그러니 늘 조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엄마쥐는 족제비와 올빼미, 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고양이란다. 그러니 고양이는 항상 조심해야 해. 네 마리 아기쥐들은 고양이를 조심하겠다고 엄마쥐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막내쥐만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즐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쥐는 막내쥐가 걱정되었죠. 그날 밤 엄마쥐는 막내쥐에게 다가왔어요. 막내야, 오늘 아침 엄마가 한 말 알아들었지? 네, 그런데 엄마, 아무리 무서운 동물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랑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나는 엄마가 적이라고 말한 동물들을 만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막내쥐의 말에 엄마쥐는 어이없어 했죠. 막내야, 절대 그렇지 않단다. 널 보면 모두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거야. 하지만 막내쥐는 빙그레 미소 짓더니 형과 누나들이 잠든 곳으로 다가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쥐는 아기쥐들을 데리고 옥수수밭으로 갔어요. 엄마쥐는 막내야, 너는 여기서만 놀아라. 저기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들이 보이지? 그 너머론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막내쥐에게 말씀하셨죠. 막내쥐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처음으로 혼자 남겨진 막내쥐는 노란 꽃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 나는 저기 구멍에 사는 아귀쥐야. 여긴 엄마가 정해준 내 놀이터야. 놀이터라고? 와, 굉장하구나. 난 지금까지 놀이터가 있는 생쥐를 본 적이 없어. 아가쥐야, 우리 뭐하고 놀까? 노란 꽃이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죠. 어떤 놀이를 할지 생각해 볼게.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어. 하고 막내쥐는 파란 꽃 쪽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파란 꽃도 막내쥐와 놀고 싶어 했죠. 아기쥐야, 나랑 재밌게 놀자. 그러나 막내쥐는 빨간 꽃 쪽으로 가고 싶었죠. 미안해,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같이 놀자. 막내쥐는 빨간 꽃 쪽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좋은 아침이야. 나는 저기 구멍에 사는 아기쥐야. 네 이름 뭐니? 막내쥐가 수줍게 물었죠. 나는 포피야. 빨간 꽃이 환하게 웃었죠. 참 예쁜 이름이네. 넌 참 아름다운 꽃이야.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 좋아. 그런데 넌 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빨간색이잖아. 나는 회색이고 우리 가족도 회색이고 우리 집도 회색이야. 고마워. 그리고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 뭘 물어보고 싶은데? 포피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어요. 꽃들은 모두 아름답고 향기도 좋은데 왜 스컹크들은 독한 냄새를 풍기는 거지? 스컹크는 정말로 마음씨가 나쁜 동물이니? 포피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처음이었거든요. 아기쥐야,
스컹크는 나쁜 동물이 아니야. 단지 자기를 해치려는 적을 쫓아내기 위해 독한 냄새를 풍기는 거야. 막내지는 스컹크에게도 적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넌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까 적도 없겠지? 막내지가 포피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포피가 한숨을 내쉬었죠. 휴, 그렇지 않아. 우리는 냄새도 향기롭고 평화를 사랑하는데 가끔씩 송두리째 뽑히기도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이 있어. 그래? 하지만 난 절대로 꽃을 뽑지 않을 거야. 둘은 곧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죠. 이를 어쩌지? 꽃잎 닫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네. 아기쥐야, 내일 또 만나. 포피가 별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다음날부터 막내지는 포피와 함께 하루 종일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막내지는 포피와 재밌게 놀고 있었죠. 갑자기 황갈색 고양이가 옥수수 밭에서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와, 엄청나게 큰 고양이로군요. 황갈색 고양이는 막내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막내지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쳤죠. 막내지의 눈앞에는 당장이라도 도망칠 수 있는 쥐구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이 땅에 붙어버리기라도 한 듯 움직일 수 없었죠. 고양이를 만나면 꼬리를 말고 예쁘게 미소 지으려던 생각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 어쩌나 엄마가 고양이를 제일 조심하라 했는데. 막내지는 무서워 몸이 덜덜 떨렸지만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저씨. 고양이가 씩 웃으며 막내주에게 다가왔어요. 난 널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달아날 생각은 않고 인사까지 하는 거니? 넌 내가 무섭지도 않니? 난 아저씨가 무섭지 않아요. 막내지가 미소 지었죠. 그 말 들은 고양이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네가 나보다 힘이 세어서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니? 아니에요. 전 아저씨보다 힘이 세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상냥해요. 아저씨는 저보다 힘이 수천 배나 세면서 저 같은 꼬마를 잡아먹고 싶으세요?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예요. 그 말 들은 고양이는 까르르 까르르 웃었죠. 하하하, 너처럼 작은 꼬마랑 내가 친구가 되면 뭐가 좋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이야기라? 그거 좋지. 그런데 생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사자와 생쥐 이야기 해드릴게요. 사자와 생쥐 어디 한번 들어보자. 고양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편안하게 앉았죠. 막내쥐가 헛기침을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사자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생쥐가 있었는데 사자는 콧방귀를 뀌며 생쥐를 쫓아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사자가 걸렸지 뭐예요. 사자는 어흥 울부짖으며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 썼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까만 밤이 지나고 날이 어렴풋이 밝아올 무렵이었어요. 사자의 귀에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사자가 소리나는 쪽을 보니 사자와 친구가 되고 싶다던 생쥐가 그물을 갈가대는 거였어요. 얼마 후 사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사자는 생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마침내 사자와 생쥐는 친구가 되기로 했대요. 한동안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나 봐요. 하지만 배고파진 고양이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이렇게 말했죠. 이야기는 재밌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자가 몸부림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 번만 잡아채면 그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지. 그나저나 네 녀석을 잡아먹으려니 군침이 도는걸. 고양이가 씩 웃으며 막내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막내쥐는 재빨리 쥐구멍으로 도망쳤답니다. 오늘도 막내쥐는 포피에게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포피는 막내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롭고 감동적이야. 고마워 포피.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고양이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는 찾지 못했어. 막내쥐가 실망한 듯 표정을 짓자 지나가던 스컹크가 이렇게 말했죠. 난 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가끔 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란다. 정말이에요, 스컹크 아저씨? 스컹크의 말에 용기 얻은 막내쥐는 환한 미소를 지었대요. 오늘은 고양이를 믿은 생쥐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